김연아는 34세의 나이에 마침내 자신이 그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21일 고우림과 결혼 3주년을 맞아 KBS에서 진행된 이례적인 인터뷰에서 한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1990년 9월 5일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태어난 김연아는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터 중 한 명으로 뛰어난 재능과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피겨스케이팅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34세의 그녀는 고향의 작은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던 첫날부터 201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기까지 영광과 도전의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아이스댄스와 부드러운 미소의 후광 뒤에는 대중에게 거의 보여주지 않는 큰 슬픔과 감정적 상처가 있습니다. 고우림이 자신이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장면은 달콤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상처를 받은 고우림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며 그 마음은 깊은 슬픔과 늦은 행복이 뒤섞인 모습이었다. 김연아의 큰 슬픔은 단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동안 겪어온 상실, 압박, 희생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KBS 인터뷰를 위해 무대에 오르면서 2022년 10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한 그룹 포레스텔라 출신 가수 고우림의 남편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내가 그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말했고 나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고백은 사랑의 확언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고통에 맞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오늘날의 그녀를 형성한 것입니다. 김연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경력에서 오는 압박, 개인적인 상실, 성공을 위해 견뎌야 했던 침묵의 희생이 복잡하게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겪은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직후 할머니를 잃은 일이었습니다. 김연아가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베프라고 불렀던 할머니는 그녀가 얼음 위에 처음 섰을 때부터 항상 그녀 곁에 있어줬다. 그녀가 겨우 7살이었을 때 할머니가 그녀를 군포의 지역 빙상장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피겨스케이터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적인 아픔일 뿐만 아니라 바쁜 경쟁과 훈련 일정으로 인해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후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김연아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슬픔은 대중과 국민의 기대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압박입니다. 한국의 상징으로서 그녀는 항상 그녀를 국민적 자랑으로 여기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228.56점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은 그녀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 김연아의 7분 드라마 2010에서 경기 후 호텔방에서 혼자 울며 보낸 긴 밤을 회상했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얼음 위에서 웃는 모습만 보았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녀가 예상했던 금메달 대신 은메달을 딴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전히 놀라운 업적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청중과 언론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행사 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슬프다고 말했다. 게다가 선수로서의 경력상 부상 역시 김연아의 가장 큰 슬픔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강도의 훈련으로 인해 염좌, 만성 허리 통증 등 수많은 부상을 겪었습니다. 2007년에
그녀는 허리 디스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경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했으며 자신의 선수 생활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다시는 스케이트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서 울었어요 라고 말했다. 이러한 부상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초래합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부터 대중의 압력, 남은 트라우마까지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얽혀 김연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이 슬픔을 그녀의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간직하고 있다. 김연아의 선수 생활은 재능과 인내, 그리고 그녀를 형성한 혹독한 도전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군포의 수줍은 소녀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피겨 여왕으로 거듭나기까지 그녀는 빛나는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지쳐 울거나 기쁨과 아픔이 뒤섞인 노력 등 감정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김연아는 7살 때 어머니 박미희 여사가 지역 아이스링크에서 연습하는 동안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면서 스케이팅을 시작했습니다. 류종현, 브라이언 오서 등의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그녀는 한국 피겨 스케이팅계에서 빠르게 순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성공은 2006년 15세의 나이로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이 업적을 달성한 최초의 한국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커리어 하이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였는데 쇼트 프로그램 제임스 본드 메들리과 프리 프로그램 거슈윈의 F장조 협주곡에서 모두 완벽한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땄고 총점 228.56점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에게 올림픽 타이틀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 메달과 수많은 국제상을 수상하며 그녀를 국가적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에 대한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습니다. 김연아는 올림픽 외에도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과 2013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3번의 그랑프리 파이널,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에서 우승했으며 한국 국가선수권 대회에서 6번, 2002년, 2006년, 2012년, 2013년 우승했습니다. 레 미제라블 2013이나 당스 마카브르 2009와 같은 그녀의 공연은 완벽한 기술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스포츠의 멋진 조합이기도 하여 그녀에게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그녀는 2014년 은퇴 후 자선 활동과 스포츠 진흥에 전념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가 되었고 유니세프 캠페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단순히 메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 피겨 스케이팅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을 바꾼 한 소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연아의 선수 생활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는 2011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있었는데 부상으로 인해 시즌이 중단된 후 겨우 은메달을 땄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일보에 밴쿠버 대회 이후 다시 몸매를 가꾸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 실패로 그녀는 상처를 받았고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꼈는데 그녀는 그 감정을 내 꿈에 배신당한 것 같은 감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패배는 2008에서 2009 그랑프리 파이널에서였는데 프리 프로그램에서 점프가 불완전해 챔피언십에서 아사다 마오에게 패배했습니다. 여전히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간들은 자신과 청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김연아를 여러 번 울게 만들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토론토에서 브라이언 오서의 지도를 받으며 지칠 때까지 훈련했으며 각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자정까지 얼음 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7분 드라마에서 한국을 위해
금메달을 가져올 만큼 잘하지 못할까봐 고통스러워서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2007년에 허리 부상을 입은 후 그녀는 수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고 자신의 선수 생활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아 울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열정과 회복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서 아이스 스케이트로 세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연아는 뛰어난 운동선수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전을 지닌 사람으로 평범한 명성을 넘어서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목표는 자신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지만 그 길이 힘들고 적지 않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김연아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했던 업적 중 하나는 한국 피겨스케이팅을 세계 무대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스포츠가 사실상 알려지지 않았으며 아이스링크도 거의 없고 시설도 제한적이었습니다. 2010년 올림픽 금메달로 그녀는 조국의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사랑했던 것처럼 이 스포츠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승리 이후 한국에서 아이스링크와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의 수의 증가와 2018 평창 올림픽 홍보에서의 그녀의 역할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피겨스케이팅을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에서 현대 한국 스포츠 문화의 일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녀가 항상 목표로 삼는 또 다른 업적은 피겨스케이팅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입니다. 그녀